아마 그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도 가까운 사람들과 내 개인적인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정보가 나를 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어떤 것들은 비밀로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약간의 신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연결될수록 우리는 더 강렬하게 느끼고 한 번 말해진 단어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단어들은 생각 없이 던져진 돌처럼 날카롭고 단단하며 깊은 상처를 남겨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을 하다가 실수를 저지릅니다. 결국 말은 배신적입니다. 한 번 풀려난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소중한 유대를 파괴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그 말을 하기 전에 왜 더 잘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해야 할 것과 침묵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해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어떤 그룹에서든 항상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문화센터에서 활동을 하던 한 여성의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자주 자랑하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수입차를 타고 오고,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으며, 간단한 옷에는 주목하지도 않으면서 불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과장되게 보일 수 있지만, 누가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돈을 쓰지 못하게 할까요? 문제는 그녀가 끊임없이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의 옷을 보고 디자인이 예쁘긴 하지만 원단이 낡고 질이 낮아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부유한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아들이 그녀를 데리러 왔고 그 상황을 보고 그녀의 행동에 눈에 띄게 불편해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급히 차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큰 정원이 딸린 맨션에 살았고 자신의 재산에서 나오는 상당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친구들에게 커피 한 잔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뒤에서 그녀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자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평범한 날 그녀의 남편이 아들 대신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진지하고 거리가 먼 남자로 그녀에게 몇 마디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불편하게 느꼈지만 그는 계속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은 그가 집에 없는 많은 밤을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로 바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고 무례한 발언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결국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뿐이었고 진정으로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유한 여인이 재산을 자랑하고 경솔한 발언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문화센터의 다른 친구들은 소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공동체 정원에서 고추, 토마토 및 기타 채소를 기르고 수확물을 나누며 조화롭고 협력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 진정한 우정을 목격하면서 부유한 여인은 더욱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자기 과시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경멸적인 어조로 정말 촌스럽다. 이거 어디서 샀어? 마트 세일에서. 가격이 저렴해도 저건 지나치다. 또는
여러분 은퇴 준비 다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수준 유지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기분이 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고 다소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은 그녀가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해진다. 진정한 독립은 없을 것이고 그저 가진 것을 나누는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면서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지적이었던 이런 비꼬는 발언을 하며 분명히 대상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불편해하며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요구했나요? 아니면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나요? 그녀는 경멸의 표정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빚졌다고 했나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화센터의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부유한 여인은 더 솔직한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부적절한 비판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 더 이상 가기로 결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남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말을 사용하는 파괴적인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수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을 비판하며 그가 유명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불편했으며 부유한 여인은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하며 비교를 하여 그들 사이에 큰 간극을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조차도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박하게 살고 간단한 차를 선호했지만 그녀는 저게 그의 차예요. 요즘 누구도 이런 걸 타고 다니며 자존심을 세우지 않죠. 라고 말했습니다. 점차 이런 비꼬는 발언과 과도한 자랑이 그녀의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끊임없는 비판에 지쳐 결국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유한 여인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에 불만을 쏟고 있었지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화센터의 한 친구는 상황을 알고 인생의 아이러니를 되새겼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여인이 재산을 쌓고 있는 반면 친구들 간의 우정과 나눔으로 가득한 소박한 삶이 무한히 더 보람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수확물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그들에게는 부유한 여인의 쓸쓸한 외로움보다 100배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말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깨지듯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잘못된 표현은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피해는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를 되새기며 문화센터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말의 신중함을 배웠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잠자리에 드는 동안 순간의 열기 속에서 한 말을 기억하고 깊은 후회를 느끼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종종 우리는 내일은 다르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약속을 깨지 않은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의 말은 결국 생각과 감정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감정과 생각을 정제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마음은 다듬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표면과 같지 않습니다. 결국 의도치 않게 흘러나오는 말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 남매가 있는 가족의 큰 누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어머니를 도와 주방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가난에 지친 큰 누나는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모든 돈을 모아 저명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식 날 어머니가 참석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며 울면서 외쳤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위해 거기 있지 않았어요. 왜 나를 낳았어요? 그냥 더 많은 하인을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어머니는 항상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눈에 눈물을 가득 고인 채로 침묵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말이 가져온 영향을 깨달았을 때 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고통을 안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사과했지만 상처는 이미 깊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을 내기 전에 2번 생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당신은 이미 한 말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를 느끼게 된 적이 있나요? 우리는 몇 번이나 자신에게 변화할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다음 날 다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밤에는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워있을 때 순간의 충동으로 한 말을 떠올리며 더 차분한 상황에서 결코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것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 말들은 방향 없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느껴지며 풀리지 않은 신발끈처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날은 더 조심하고 다르게 행동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후회의 순간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수년 동안 쌓아온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인식하고 있지만 말을 할 때 충동을 조절하는 것은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침묵 속에서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며 인간관계는 이야기와 대화, 공유된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아 표현과 이완이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특정 한계를 넘어설 경우 가벼운 대화가 파괴적인 사이클로 변할 수 있으며 우리의 관계를 해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잡함을 피할 수 있게 해줄까요? 우선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러한 주제가 대화에 끼어드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항상 우리가 나누는 비밀의 금고가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우리를 너무 많이 말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이해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공감을 받고 싶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조차 우리의 이야기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세부 사항을 항상 잘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이나 오랜 우정과 같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갈등의 순간에 평화로운 순간의 비밀이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우리의 성과를 비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소유물이나 성공을 과시하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든 노동의 결실을 공유하는 것이 해롭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재정적 전투를 겪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성취를 들었을 때
자극받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개인의 성공을 비교하는 것은 건강한 대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원망과 거리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미래 계획과 야망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꿈과 목표를 나누면 종종 피상적이고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조언과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언을 주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이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신뢰와 결단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의 목표를 조용히 향해 나아가며 성과가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조금 숨기는 것은 우리의 집중력과 결단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는 목표를 큰 소리로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동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조용히 나아가는 것이 더 좋고 열정은 우리 자신을 위해 아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과 관련해서 과도한 자아만족은 오만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변 사람들과의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겸손과 조심스러운 말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상호작용에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은 귀중한 미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독서와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록 제 눈이 예전과 같은 생기를 잃었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흡수하려고 노력합니다. 필요할 때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의사에게 가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 의사가 제 시력이 노화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가구의 모서리를 강조하는 등의 몇 가지 조정을 권장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나이가 죄안이 있음을 상기시켜주지만 동시에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젊을 때 삶은 경직되고 강렬하게 느껴지며 우리는 종종 세상을 명확하고 연민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로 사물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결함과 우리의 결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기를 주저했지만 이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의 신호라는 것을 압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는 지혜는 고요하고 균형 잡힌 색깔을 지니며 오직 세월만이 제공할 수 있는 열정과 평온의 조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고립이 충만한 삶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이 숲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비록 몸은 느려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굴에 주름이 생기더라도 꿈과 성장의 공간은 항상 존재합니다. 건강하다면 오래된 가지도 새로운 잎을 틔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삶이 있는 한 새로운 우정, 배움 또는 잊혀진 꿈 속에서 항상 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교훈은 치유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의 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더 주의하면 할수록 우리가 걷는 길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은 정원의 씨앗과 같습니다. 인내와 연민으로 그것들을 기른다면 우리의 관계는 아름다운 우정과 평화의 숲으로 변화합니다. 노년은 젊은 만큼이나 생동감 있는 단계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작은 기쁨과 존중과 친절의 힘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조언들이 당신의 마음을 열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감명 깊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생의 여정에서 진정한 지혜는 편안함에서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종종 장애물과 상실에서 비롯되어 매 순간과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말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처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들은 건설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 사용될 경우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곳에 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해라. 그것들은 바람에 날리는 잎과 같다. 한 번 떨어지면 거의 회복할 수 없다. 이 교훈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어린 시절에는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그녀가 특히 우리가 좌절하거나 불안할 때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날카로운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은 성숙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초래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심지어 낯선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각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자국을 남기거나 부정적인 자국을 남길 기회이며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물질적 성취의 가치를 너무 중시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위, 돈, 재산은 종종 성격이나 공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진심 어린 대화나 포옹과 같은 가장 단순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적 소유에 덜 집착하고 더 가벼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 삶이 사람들에게 남긴 긍정적인 영향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며 축적한 것에 의해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배운 것을 공유하는 것은 결코 돈이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우리가 삶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가장 큰 보물 중 하나입니다. 충만한 삶의 비결은 단순함과 관대함에 있다고 느낍니다. 비교를 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평화와 환영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각 사람의 독특한 점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기심이나 질투가 없는 진정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나의 한 친구는 문화센터에 자주 다녔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부유한 여인을 관찰하면서 배운 교훈에 대해 말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던 그 여인의 고독한 운명을 보면서 그녀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싸움을 어떻게 맞서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제공하고 받는 지지입니다. 그녀는 부유한 여인이 친구의 네트를 구축하는 대신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종의 벽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남긴 것은 고독뿐이었으며 이는 그녀의 선택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길을 따라 쌓아온 기억과 연결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의 목표와 우선순위는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진정성과 평온함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단순함, 진정한 존재감, 그리고 작은 것들의 기쁨에서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년은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전에 보지 못했던 세부 사항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꽃의 색깔,
커피의 향, 얼굴에 닿는 태양의 따스함. 우리 얼굴의 각 주름은 이야기를 전해주며 각 흔적은 우리가 살았고, 느꼈고, 배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제 나이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선물이며 우리 각자는 세상에서 독특하고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친절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기를 때 우리는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살 가치가 있는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어느 날 시간은 영혼의 조각가라는 문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 느끼는 것을 잘 요약해 줍니다. 각 경험, 각 도전, 각 고통과 기쁨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조각하며 우리를 형성하고 더 강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삶을 매력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가 자신의 삶, 자신이 하는 말과 선택에 대해 반성해 보기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모두 자신을 넘어서는 목적을 찾고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후세에게 긍정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를 바랍니다. 결국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기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 감사, 친절로 살아가며 매 순간을 성장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며 주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정을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의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시간이 흔적을 남기고 몸을 약화시킬지라도 그것은 또한 우리가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고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승인, 인정, 지위를 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진정성과 평화, 선한 행동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매 순간이 독특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억,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의 테피스트리를 구성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세부 사항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그것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소중한 것들이 됩니다. 작은 친절, 나누었던 웃음, 함께 흘린 눈물들은 우리가 함께하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찾은 이 고요함의 일부는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각자가 자신의 짐과 싸움을 안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게 하며 동시에 예전처럼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배운 교훈을 반성하며 노화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합니다. 완벽함을 기대하며 무언가 잘못되면 우리는 자신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실수가 학습의 일부임을 깨닫고 가끔 실패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경험에서 배우고 겸손과 결단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특히 가족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 형제, 자녀에게 인내심이 부족해지며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거나 더 잘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짐에 따라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가진 도구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면
용서와 이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관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기억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노화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종종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맑은 날, 비 온 뒤 젖은 흙의 냄새, 별이 빛나는 고요한 밤, 이러한 순간들은 우주의 위대함과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겸손함으로 진정한 삶의 본질에 가까워지며 정말로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소한 걱정은 떨쳐버립니다. 할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짐이 더 가벼워야 한다. 인생은 긴 여행과 같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수집합니다. 경험, 성취, 실망, 기억.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종종 가장 무거운 것은 원망, 상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뒤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평화를 위한 공간을 열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 자신을 반영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일부분을 안고 있으며 이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연민으로 대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우리 길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 교훈을 활용하여 성장하고 발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힘든 순간과 아픈 상실조차도 숨겨진 지혜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기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하고 실패는 미래의 성공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의 각 장은 의미가 있고 각 도전은 정신을 강화할 기회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뒤로 남기는 것이 우리가 축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적 소유물이나 외부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심는 씨앗에 관한 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친절한 행동, 격려의 말, 또는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누군가의 조용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기는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깊은 평화의 감각을 가져다 줍니다. 여정의 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한 일과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것이므로 매일이 귀중한 선물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평화와 충만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감사히 여기고 각 사람을 우리의 여정에서 소중한 부분으로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훌륭한 선물이며 감사와 관대함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과 이후에 올 사람들의 존재도 존중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본질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를 돌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소중한 말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며 매일 새로운 날을 용기와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친절한 행동과 연결의 순간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존재를 정의합니다. 이 반성이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 감동을 주었다면 채널에 구독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더 받아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인생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각자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